자, 대구 선거 뭐 여러 가지 친박과 비박의 경쟁이 있지만 사실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수성갑 지역은 김부겸이라는 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의리가 오늘 돋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건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혁 부원장. 네. 자, 대구 얘기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구 정치인데 대구 분들이 너무너무 상심이 큰 것 같죠?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지금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100% 정확하다고 모든 선거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대구 선거구 전체 한 절반 가까이 되는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선거구는 지금 확실히 네. 무소속 후보는 하여튼 비새누리당 후보들의 약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최종적인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대구가 이렇게 하는 건 이례적이죠.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기회를 맞아서 이제 대구에서 유권자들 앞에 새누리당 의원들 공천받은 분들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공천 배제되고 무소속으로 나간 한 의원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사과할 거면 공천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실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물론 저도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있었지만 뭐 조금 하면은 무릎 꿇고 척고대죄한다 하고 잘못되는 거는 잘못됐으니까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유능한 분들을 뽑자. 이렇게 해야 그게 잘못되는 걸 실행하는 거지.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놔놓고 네. 우리한테 투표를 해달라. 저는 이거는 이번 정서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도 그걸 잘 아실 겁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되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떻습니까? 이제 공천, 뭐, 아무도 지도부에서 반납하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 저 장면, 무릎은 꿇었지만 공천 반납까지 예상하기는 좀 힘든 거죠. 네. 전혀 정치적으로 좀 그냥 수사라고 봐야죠.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직접 대구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적 여론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거리에서 만난 그 대구 유권자들의 육성, 여러분 상상이 되실까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대구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에 몰표를 줬지만 대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제 생각에 단 한 명도 없다. 야당이 한 3석 이상 나오면 좋겠다. 이래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새누리당 일색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 시원하죠. 뭐 평소에 뭐 쭉 자기가 잘 해놨으면 당연히 뭐 안 찍어달라 해도 찍어주고 그 해놓은 게 없으면 찍어주지 않을 거고 뭐 그런 거죠. 새누리당에서 뭐 쫓기 나온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에 공천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리꼽는 공천, 낙하산 공천, 밀실 공천 이래갖고 지금 대구 시민이 마음이 많이 바뀌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은 이번에 잘못됐다 하면서 출마를 안 해야 되지요. 자, 지금 거리에서 만난 대구적 유권자분들 정말 정확하게 지난 몇 달 사이의 정치 상황 알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런 결과를 떠오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구 국장. 네. 1996년 얘기잖아요. 네네. 96년에 사실 이제 이른바 TK 정서가 네. 사실 YS 정권 들어서면서 93년, 4년을 거쳐서 점화되었던 TK 정서가 네. 95년 지방선거 그리고 96년 총선에 이르러 아주 가장 극대화되는데 네. 결국 YS 정권이 TK를 결국 무시했다. 네. 이런 어떤 배반감,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굉장히 확산되면서 자민련이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민련이 사실 이 대구 지역의 네. 13개 중에 네. 7곳을 휩쓰는 이러한 어떤 이변이 일어나는데 네. 바로 이러한 때의 민심이 당시의 권력과 따로 가는 네. 물론 지금은 사실 TK 정권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안방에서 저렇게까지 입안할 수 있겠는가 싶지만 네. 최근 일어난 지지도 조사를 보면 네. 4일부터 아까 6일까지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를 보면 네. 전국적으로도 새누리당이 2% 이상 빠졌지만 네. 특히 TK 지역에서 7%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이것은 공천 갈등에서 어떤 많은 비롯된 어떤 너무 무리하게 자기 사람 심기로 대구 사람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우습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아는 TK 친구나 네. 어떤 주변에 아는 분들이 네. 창피하다. 네. 창피해서 표 찍으러 못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표가 어떤 야권이나 무소속 이렇게 이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정현욱 부본부장은 지금 90년 당시에도 이제 정당 취재하면서 20년이 벌써 흘렀지만 당시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당시와 지금 좀 차이가 있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 96년 총선에 특히 대구 선거, 13개 선거구 중에 집권당 후보가 그때는 YS 정권이 집권당이었으니까 2곳만 됐다는 건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렇죠. 이 선거 결과가 네. 상당한 이제 정권의 그 레임덕을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촉발하는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이고 네. 실제 이번 당시는 물론 지역의 YS 정권에 대한 그때 사정 문제가 표적 사정이 주고 TK 정권을 전직 정권을 겨냥했다는 식의 반감이 컸던 거고 다만 이번에는 정권 내부의 핵심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스스로 무너졌다. 그러면요. 자, 조원진 수석 원내 부대표가 그동안 나는 진실한 사람을 가려는 감별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구에서 만약 무너질 경우 그리고 수도권 선거가 무너질 경우에 그토록 바랬던 박근혜 대통령의 4년차, 5년차 전국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진실한 사람, 대통령을 위한 사람이라면 나 후보 관두겠다, 나 반납하겠다, 내가 민심을 거슬렀다라는 사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자리를 그렇게 쉽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네. 어떨까요? 나오기 힘든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아직 이제 선거 유세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자, 그럼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는지 보여주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4월 13일 날 저 유승민, 고른이, 유성걸 손잡고 국회에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무너져 내리는 새누리당 바로잡고 잘못된 대구 정치 바로잡고 무엇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잘 모시는 건지 저희 3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통령을 잘 모시는 모습을 내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저런 메시지가 대구 유권자들한테 마음에 파고드는 한, 자, 대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진심이 전달될지 그 싸움일 것 같은데요. 아직 6일 남았습니다. 어떤 것,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든 것 장담하기 힘듭니다만 상황은 굉장히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소영 SK 그룹의 총수 부인이죠. SK 나비 그룹의 관장인데 그분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서 왜 이곳을 찾았는지 노소영 관장의 의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를 못 치우고 특별히 오늘 아침 일찍 왔는데 한 20년 가까이 창의교육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 창의교육센터를 하나 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원 나오시면서 부담스러우시나 않으십니까? 부담스럽죠.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외면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더 이상 외면하고 이렇게 불만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그 민주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좀 더 이렇게 참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그렇게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후보님이 당선이 안 되시면 시정을 맡으신 분이 내 생각에 달려있겠죠.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도영 차장 어떻습니까? 이제 노소영 관장이 직접 대구까지 내려가서 뭐 출국도 미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일단 이렇게 차이가 있는 지지율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출장 일정을 미루고 이달 3일에 이어서 어제 그렇게 두 번째 대구 방문을 통해서 김문수 전 지사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의교육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까지 대신해서 발표해 줄 만큼 아주 적극적인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제3자가 나를 이제 잘 알려진 분이니까요. 와서 나를 위해서 이분이라면 이런 학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문제의 소지를 아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금지가 되는데요. 그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앞에는 좀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요. 생략하고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가 다 기부 행위로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러한 기부 행위를 후보자나 정당이 하는 경우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또한 네. 제3자가 하는 경우에도 공선법 115조에 의해서 이제 범죄 행위가 됩니다. 물론 그 지금 그 노소영 관장이 했던 그런 그 구체적인 표현 자체가 뭐 열겠다, 지어주겠다가 아니라 열까 한다. 열까 하는 생각이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약간의 그런 문제성 있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철저하게 공익적인 목적이고 이제 미래 인재를 대구에서 키우기 위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쩌면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의 좀 여지가 있다는 것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건 의외네요.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 직접 여기까지 내려와서 뭐 노소영 관장이 직접 정치할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아직까지 그런 뜻을 밝힌 적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움직임보다는 네. 아마 그 아까 본인도 밝혔듯이 이제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할 적에 네. 그 본인이 사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원에 있는 여기에 본인이 또 이사로 하면서 어떤 이분을 새삼 깊이 알게 됐고 이 특히 청렴하고 과거에 또 강직했다 네.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뭔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무슨 이 센터를 짓는다는 네. 거는 네. 그 부분을 만일에 김문수 후보가 제가 당선이 되면 여러 어떤 재원이나 이런 걸 네.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네. 어떤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네. 거기에 그 노소영 관장이 간접적인 어떤 참여 의사를 밝히면 모를까. 네. 진짜 저렇게 직접적인 물량 공세를 한다면 네. 자칫하면 오히려 지역의 선거 전략상으로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자, 스스로에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죠. 뭐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노소영 관장은 자신의 미래 그리고 아이들, 특히 이제 최민정 중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해군 함대에서 일하는 해군 장교인데 그 가족들 이야기까지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치 참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저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할 생각은 없습니다. 따님 아시죠? 우리 최민정 중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그 딸을 더 좋아해요. 그렇게 군 생활을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스스로 자원해서 군에 가서 원양선을 타고 해외까지 해적도 뭐 지르러 가고 지금은 이 함대에 있습니다. 아이들 이 함대 최전방 서해안을 지키는 훌륭한 어머니다. 예, 지금 네, 맞습니다. 김문수 지사도 소개를 했다시피 네. 최민정 중위는 지난해 우리 그 아덴만 작전을 펼쳤던 아덴만 해역으로 6개월 동안 원양 그 작전에 투입이 됐다가 연말에 귀국을 해서 돌아올 때는 중위 계급장으로 한 계급 진급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평택에 있는 제2함대에서 이 통신 장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나 내지는 전투 훈련이 필요할 때는 직접 배를 타고 전단장과 함께 현장으로 투입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기업 총수 부인이 직접 특정 선거구를 찾아 기자회견도 했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한 사업구상도 얘기했고 다양한 모습을 가졌는데 참 보기 드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일단 대구를 좀 떠나서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망가진 노소영 관장이 또 재밌는 장면을 하나 좀 연출했는데 저희가 방금 들어온 영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을 찾았는데 당구장까지 갔군요. 포켓볼을 치는 곳이라고요. 예,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들이 요즘 즐겨하고 있는 포켓볼, 그 마련되어 있는 그 공간을 찾아가서 직접 노인들과 함께 포켓볼을 치는 그런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자, 어쨌건 뭐 한번 작심을 하고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대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가장 가슴도 아프고 또 분노를 삼키고 가슴을 칠 정치인이 있다면 역시 윤천의 윤상현 후보겠죠. 자, 일단 이런 현재 그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졌던 지금의 상황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상현 후보가 이제 그 이른바 잠행 유세라고 해서 크게 드러내놓지 않고 조용조용한 유세의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 SNS에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글들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이 뭐 인천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만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한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또는 대학의 교육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을 이제 그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대학 때 생각이 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유세를 하면서 또한 그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국민들에게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그런 아쉬움이 과연 씻기겠느냐 이 부분은 선거 과정에서 결과가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새누리당 위기에 빠졌습니다. 뭐 해법, 뭐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6일 남았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 어차피 선거 기간이 종반으로 치닫을수록 결국은 여든 야든 자기들의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얼마나 붙잡느냐의 싸움이고 그게 승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 결국 승패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뿔나있는 지지층을 얼마나 되돌리느냐 여기에 아마 모두 승부를 걸 수밖에 없고 아마 이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0대, 60대, 70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가 많았던 분들 투표 않겠다. 내가 도저히 이런 정치에 표 못 주겠다고 하셨는데 6일 동안 과연 마음을 돌릴지 아닐지 결국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을 통해 새누리당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정현욱 부본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다른 패널과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소식 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